안녕하세요. 4주차 발표를 맡은 3조의 김현서입니다. 저는 오늘 핏빗 디벨롭먼트 사이트의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다뤘던 핏빗이란 무엇인지, 어떤 기능과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고 이번 주 주제인 핏빗 디벨롭먼트 사이트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오퍼레이팅 시스템 스튜디오 튜토리얼, 레지스터 언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핏빗은 2007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을 통해 기본적인 활동부터 다양한 운동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종의 피트니스 파트너입니다. 핏빗은 모두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제품을 제작해서 사용자에게 하여금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핏빗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총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러한 핏빗 웨어러블 기기들은 전원이 켜진 채로 손목에 차고 있으면 활동량, 운동, 수면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데이터를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하여 모바일 기기 또는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핏빗 대시보드에서 쉽게 모니터링하고 변화 정도와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도를 살펴가며 단계별 배지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동기부여 방식으로는 친구와 가족을 초대해서 공유하고 경쟁하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조금 이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핏빗의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기술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퓨어 펄스로 센서를 이용해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모니터링 기술은 손목의 심박수, 혈류, 혈액량이 변하면 혈액이 녹색 빛을 흡수하는 양이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실제로 혈액량이 늘어날수록 녹색빛이 혈액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검출해내기 위해서 포토다이오드라는 센서를 활용하여 이 빛의 흡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당 심박수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아래 사진은 핏빗이 아니라 애플워치 사진이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동그랗게 원을 이루고 있는 센서들이 포토다이오드 검출기이고 정가운데에는 초록 빛을 쏘는 전구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스마트 트랙입니다. 핏빗 애플리케이션에서 활동 시간, 소모 칼로리, 심박수 구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피트니스 방법을 알려주고 활동량을 파악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단 하나의 센서만으로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핏빗의 세 번째 핵심 기술은 수면 측정 기술입니다. 핏빗은 실제 수면 시간, 뒤척인 시간, 수면 중 깨어난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핏빗은 사용자의 수면 단계를 분석합니다. 분석을 완료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수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명상, 취침 시간 등의 조언을 해주는 방향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 사진은 핏빗의 수면 측정 기술을 사용한 결과 그래프입니다. Y축은 깨어난 시간, 렘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 순으로 나타내어지고 X축은 시간축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잠을 얼마나 푹 잤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핏빗 디벨롭먼트 사이트에 대해 발표를 이어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러한 페이지가 뜹니다. 저희는 핏빗 앱 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핏빗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들을 위한 가이드답게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핏빗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앱, 커먼, 컴패니언, 리소스, 세팅 이렇게 5가지 폴더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앱과 리소스는 필수 폴더이고 커먼, 컴패니언, 그리고 세팅 폴더는 옵셔널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조직도형 그래프가 나옵니다. 각 상위 폴더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앱 폴더입니다.
해당 폴더에는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담고 있는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폴더의 하위 파일들에는 디바이스 API를 사용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접근하거나 컴패니언과 통신을 하고 설정을 읽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드를 빌드하기 위해 앱 폴더 내에 index.js 또는 index.t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폴더는 커먼 폴더입니다. 이 폴더에 속한 파일들은 애플리케이션과 컴패니언 모두에 사용되는 파일입니다. 앱과 컴패니언 폴더에 각각 속해 있지 않고 커먼 폴더 하나에 속해 있으면서 기능은 공유되어서 코드의 중복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 폴더에 속하는 파일들은 모두 ES6 모듈로 작성되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컴패니언의 임포트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세 번째 폴더는 컴패니언입니다. 이 폴더에는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컴패니언 로직을 담고 있는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코드들은 컴패니언 API를 사용할 수 있으며 API를 사용하면 인터넷으로 직접 요청을 보내고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폴더도 앱 폴더와 마찬가지로 컴패니언 폴더 안에 index.js 또는 index.ts가 있으면 컴패니언 관련 코드들이 빌드되게 됩니다. 네 번째 폴더는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폴더는 빌드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과 묶이는 모든 자원을 포함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모든 png 또는 jpg 파일은 index.gui에서 태그를 통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사용됩니다. 방금 말한 index.gui는 이 애플리케이션 유저 인터페이스 마크업이 정의되어 있는 main fitbit svg 파일입니다. 이 index GUI 안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위젯의 정보가 담겨있는 fitbit svg 파일은 세 번째에 위치한 위젯 GUI라고 부릅니다. 모든 CSS 파일은 fitbit CSS 파일들로 index GUI 파일에서 이 태그를 통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팅 폴더의 경우 사용자가 앱을 설정하도록 사용되는 파일을 모아둔 폴더입니다. 이 파일 안에 있는 코드들은 세팅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에는 React.jsx를 사용해 작성된 애플리케이션 세팅인 index.jsx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어떻게 핏빗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Getting Started 목록으로 이동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윈도우즈 또는 맥 OS에 핏빗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다운로드 받거나 안드로이드 또는 iOS에 핏빗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저는 윈도우즈와 안드로이드에 차례차례 핏빗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핏빗 웨어러블 기기에서 습득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제가 핏빗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녹화한 영상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항목은 날짜별 활동란입니다. 회복란에서는 수면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활동란에서는 주별 운동 일수, 시간, 거리 등을 기준으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에너지 소모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란에는 여성 건강과 체중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체중의 경우에는 세부 기준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및 마음챙김 란에서는 명상을 할 수 있고 영양관리 란에서는 음식에 대한 레시피와 오늘 섭취한 영양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 섭취량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인 코치란에서는 수면의 질 높이기, 스트레스 완화 목표의 명상과 피트니스 영상 및 강사 추천 관련 운동 컨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마이 페이지에서는 내 정보, 커뮤니티, 기록, 건강 평가, 목표, 배지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 위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핏빗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할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에서 SDK를 설치하는 과정과 시뮬레이터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게 되면 조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을 받고 열게 되면 왼쪽에는 터치가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 화면이 뜨고 오른쪽에 탭을 옮겨가면서 지도를 보거나 웨어러블 기기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종류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실행이 가능하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테스트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핏빗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핏빗 SDK를 활용하면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클럭 페이스를 변경하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핏빗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드를 추가 또는 수정하더라도 폴더 메인 스트럭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add, common, companion, resource, setting, 디렉토리 구성은 그대로 하되 이 디렉토리 내부의 하위 파일들만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수로 존재해야 하는 앱, 리소스, 디렉토리 내부의 하위 파일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인터페이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드는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될까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시뮬레이터만 있기 때문에 코드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코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왔던 핏빗 스튜디오는 2023년 4월 20일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핏빗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Node.js를 이용한 커맨드 라인 SDK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오른쪽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VS 코드 에디터 터미널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어디서 어떻게 수정하는지까지는 알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만들기는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핏빗에서 공개해둔 API를 사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API 내용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핏빗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API는 총 4가지인데 당연히 이것 외에도 많은 API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페이지에 나오는 4가지 API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디바이스 API는 핏빗 장치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로 이 컴패니언 API는 핏빗 장치가 아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세팅 API는 핏빗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생성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API는 핏빗을 이용한 사용자 데이터 분석 및 수집에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가장 자세히 다뤄야 할 API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SDK에서 공개된 API를 활용해 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지도와 게임 개발, 클락 페이스 변경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페이스 변경 부분에서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등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핏빗의 경우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야지만 핏빗 API를 통해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오른쪽에 보이는 폼을 작성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핏빗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14가지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면 핏빗에서 얻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폼을 자세히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URL과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 URL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정보가 필요한데 사용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등록해야 되는 일종의 좀 데드락 상황입니다. 이때 핏빗에서는 개발자에게 완전히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제공을 하고 로그인 페이지 또는 관련 문서를 호스팅할 수 있는 GitHub 리드미 정도의 웹페이지 링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웹사이트와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 URL 준비가 끝나시면 앱을 핏빗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고 나면 Manage My Apps라는 항목에서 개인의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앱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중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사용을 해서 핏빗 API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오서스 2.0 인증 링크에 접속을 해서 클라이언트 정보를 입력을 하면 핏빗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해당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핏빗 사용자에게서 얻으면 됩니다. 이 내용은 본래 웹 API 내용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 정도에 해당 내용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